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우리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구성원들의 군복무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BTS를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올린 스포츠인, 문화예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당연히 대중문화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엄연합니다. 당대 분위기에 따라 병역 특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역 특례라는 제도 자체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고민해야 될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논란은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일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 30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방탄소년단을 통해 재점화된 병역 특례 기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언제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의 병역 의무를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지금 스튜디오에 네 분의 전문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국방 전문가시죠.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심리학자 최청호 박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재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요. 병역 특례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기본 입장이 좀 어떠신지를 네 분께 듣고 그다음에 주제별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본부장께 여쭐까요? 네. 이 헌법에서 국민 개병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엄연한 징병제 국가입니다. 물론 저도 이 징병제가 인구 감소 시대에 언제까지 존속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헌법에서 표방한 이상 이 제도는 어떤 우리 사회 공정성의 지표이자 핵심 덕목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논의가 어떤 방탄소년단이라는 특정인 때문에 이 병역 특례를 논의해야 된다는 현실이 몹시 불편합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국민 개병제의 근간이 흔들리긴 주범이 뭐냐 하면은 40년 넘게 운영된 병역 특례 제도입니다. 예. 이런 사유로 빠지고 저런 사유로 빠지고 이러면서 그 개병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솔선수범의 사회 기풍이 병역 기피 풍조로 왜곡되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굴절과 아픔을 겪어왔는데 특정 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 병역 특례 문제를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겨가지고 예. 이후에 병역 특례 제도의 방만함과 문란함이 더 가중되지는 않을까. 일단은 걱정이 앞선다는 입장부터 먼저 밝혀드립니다. 예.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병역 특례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일단 개병제라는 어떤 기준 자체, 원칙 자체가 지켜져야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는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BTS 문제를 이 중심으로 병역 특례 제도를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는. 수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고 국방부에서도 안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체육계, 문화예술계 각종 압력 단체의 네. 로비와 압박 때문에 그때마다 그 번번이 좌절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해본 적이 없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특례 제도는 이야말로 제가 보기엔 만신창이가 된 잘못된 제도라고 볼 때 이제야말로 근원적인 검토는 해야 됩니다. 만시지탄. 이제라도 제대로 하되 특정인을 사례로 하지 말고 이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건강성을 논해보자. 예. 전 그게 올바른 공론의 자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네. 저는 이제 뭐 방탄소년단 빌보드 뭐 1위에 따랐는데 흔히 이제 빌보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이제 비틀즈라든지 아바라든지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전설적인 가수만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한국에 말이죠. BTS가 1위에 올랐다. 이것이 실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와, 이 정도로 대단하게 우리 한국의 어떤 위상이 올라갔구나 이런 생각 하나 동시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병역의 문제를 BTS 문제를 가지고 노래한다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병역의 어떤 개념 자체도 많이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옛날에 병역, 뭐 국방 그러면 우린 총 들고 이렇게 바닥을 팍팍 기는 이런 의미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쟁이라든지 국방이면 많이 달라졌습니까? 사이버전도 하고 정보전도 하고 워낙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제 이 BTS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중예술인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병역제도 이거 현재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게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논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논의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져서 좀 제도화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출신 후발주자인데 이런 나라에서 국제 스타가 탄생하고 그런 스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막 국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로 인정받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한테 벌어진 이 기적, 그것을 가능케 한 그 국제적인 스타들, 그들을 과연 그 스타들로 활동할 수 있게 밀어주지 않고 오히려 군인을 만드는 게 과연 우리의 국익일 것인가. 제가 과거부터 항상 그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방탄소년단 빌보드 싱글 1위를 계기로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예. 일단 논의 자체는 반갑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좀 병역 연예인 그 대중예술계 병역 특례 예. 이런 게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무슨 출신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식민지 출신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전 세계 식민지 출신 유명한 대중문화예술이 많지 않나요? 근데 식민지 출신 후발주자 중에서 예.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간다고 다른 나라한테 1세계나 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국가 그 문화 자체가 인정받은 경우는 거의 없죠. 미국도 식민지였잖아요. 어디요? 미국이요. 영국의 식민지였죠. 아니 산업화 후발주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예.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그 나라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예, 가운데 예, 알겠습니다. 예, 최창호 심리학자님. 일단은 뭐 축하할 만한 일이고 뭐 하평론가님 말씀대로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빌보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출발이 잡지고 우리가 빌보드 하면 이 간판을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런 그 잣대를 가지고 물론 BTS가 대단하지요. 이게 이제 그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게 이제 뭐 앨범 판매 플러스 빌보드 핫백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DJ들이 얼마나만큼 이걸 또 노출시켜 주느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200 같은 경우에는 앨범 판매에 스트리밍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판매할 때도 보면 교묘하게 번들 판매라고 해가지고 콘서트 티켓 같은 걸 넣어서 앨범을 또 팔기도 하고요. 예. 굉장히 그 변칙적인 것도 많은데 굉장히 상업적이다. 그리고 그 수익들이 과연 외화벌이가 돼서 한국의 산업 발전이나 아니면 뭐 기부 문화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식으로 BTS가 활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 거고 지금도 뭐 엄청난 주식을 방기석 대표가 나눠주고 했는데 그럼 그러한 수익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수익이냐? 뭐 구체적으로 뭐 조금 이따 비판적으로 프로듀서 101에 대한 수익, 미스터 트롯의 수익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본인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일부 가지만 사실은 상업적으로 기획한 사람들이 이걸 다 가져간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국민들 정서에 아주 예민하고 공정세상관을 해치는 병역 문제 거기까지 접근해서
혜택을 주느냐. 저는 아주 중요한 활동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면제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라고. 그럼 지금 하는 BTS의 입장입니다. 성과는 공적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공적 기여의 기준이 그러면 아까 이제 상업적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면 그건 공적 기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제 우리 기업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에 경제적인 부나 자본에 뭐 예.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함께 공유하거나 또는 나누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합의가 돼서 위안을 주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특례자들과의 그 형평성 예. 또는 다른 특기자들과의 형평성 예를 들어 BTS뿐만 아니라 e스포츠 선수들은요 20대 초중반이면 선수 생명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논의는 없이 아까 뭐 김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BTS의 이런 지금 눈에 띄는 활동을 가지고 혜택 여부 또는 면제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별로 우리 사회에 심리적으로도 예. 좋은 일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얘기가 나와서 하재근 평론가님께 다시 넘겨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성과가 굉장하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해 네. 주신 거잖아요. 지금 공적 기준, 기여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공적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는 어느 정도의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의 팝스타가 된 거거든요. 한국어를 써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게 영어를 써야만 그나마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 싸이씨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 싱글 2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뭐 원히트 원더라고 해서 한 번에 이벤트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이고 예. 방탄소년단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신드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미국 역사상 빌보드 역사상 비백인 문화권 비영어권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신드롬을 유지한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다. 한국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핫하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때문에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회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방탄소년단 지난번 잠실에서 콘서트 할 때 그때 방문했던 외국인이 88 올림픽 때 방문했던 사람하고 버금간다고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물론 제가 다 통계를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예. 어쨌든 그런 주장도 나왔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방탄소년단이 그들도 물론 수익을 얻지만 그들이 얻는 수익이 뭐 우리나라 전체 N분의 1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하고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유무형의 우리의 국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 플러스 거기에서 이제 국부를 창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굳이 과거에 그러면 병역 특례나 면제를 받은 어떤 분들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비교를 섣불리 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예. 그건 그런데 이제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대체복무제 이런 걸 만든 그 취지가 뭐 국위선양 문화창달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국위선양 문화창달을 하면서 그 대상 분야로 선정을 한 게 순수예술하고 체육계 였었거든요. 네. 근데 70년대 과거에는 이게 순수예술계하고 체육계는 국위의 선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당시만 해도 대중예술계는 뭐 딴따라다 퇴폐다 이런 데서 무슨 국위가 선양되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한류 시대가 접어든 뒤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대중예술계 스타들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대중예술계도 그리고 아까 그 전자오락 e스포츠 말씀하셨는데 그거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전자오락도 마찬가지로 전자오락이라고 하시면은 e스포츠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e스포츠도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페이커 같은 선수는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도 그렇고 대중예술계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 병역특례 틀 안으로 이제는 집어넣는 쪽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간단히 거죠. 사실 질문 드릴 건데 예를 들면 뭐 그 월드컵에 4강 진출하게 만들었던 그 선수들에 비해서 뒤집어질 게 뭐냐 뭐 정도의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피하시다가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김종대 의원님.
예, 우리 하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다 동의합니다. 예. 대단하죠. 예, 저도 그 말씀하신 데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 중에 이렇게 대단한 스타를 군인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발언은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대단한 스타는 스타고 군인도 존중받아야 될 우리 사회 가장 소중하고 또 국가의 핵심 가치를 지닌 집단이기 때문에 스타를 군인을 만드는 거는 하등의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를 같이 지키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표현이 본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표현되시지 않았는가 하는 예, 저는 좀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사실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라면은 이 병역의 이행 여부가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옛날에 그 병역 대체복무가 한참 생겼을 때 70년대 80년대는요 병역 자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역 징병률이 51%밖에 안 됐어요. 제가 군대 갔던 86년도입니다. 네. 지금은 어떠냐? 90%가 징집됩니다. 계속 인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수요를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는 과거의 국위 선양 문제와 달리 이제는 웬만한 장애인 아니면 거의 전부가 다 군대를 가고 또 그렇게 해도 군대가 유지될지 말지 하는 아주 절박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병역에 있어가지고 문란함이 약간이라도 조성이 되면 그것이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이 전체적인 어떤 군사 체제를 흔들어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취업, 학업 또 이런 어떤 그 청년의 생애 주기에서 이 병역 문제가 민감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지표로 이렇게 그 자리 잡은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에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군인이 되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한테 지적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굳이 쟁점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좀 섞어보면 하재근 평론가님은 대중예술인이 과거의 스포츠 스타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비해서 최근에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셨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의 조건에서는 더 모범을 보이는 방식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적하셔서 그것을 이제 해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떻게 스타를 군인을 만드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써야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되겠는가 이 차원에서 봤을 때 국제 스타들은 매우 희소한 거의 기적같이 우리나라한테 나타난 자원이고 다른 나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자원인데 그들이 국제 스타로서 계속해서 활동할 때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렇지 않고 그들을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사병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 중에 어떤 게 더 클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최재현 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손흥민이 이 머리를 빡빡 깎고 군대에서 뛰는 것이 청년들에게 더 희망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유럽 세계 무대에서 지금처럼 뛰는 것이 국민들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냐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BTS 방탄소년단 같은 거 보면은 아까 이제 병역 문제보다는 국익 문제를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상업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업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방탄소년단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상업 시대, 대중 시대 아니겠습니까? 훨씬 대중적인 효과가 있어야 그거는 벌써 국민들의 병역 문제에 우리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모 대기업의 경제연구원이 2018년도에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그래서 이제 자세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럼 얼핏 보더라도 지금 연평균 관광객이 뭐 매년 80만 명 가까이 오는 효과를 걷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도 4조 같은 경우 말하자면 중견 기업의 연 평균 매출의 26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대로만 비슷하게 인기를 유지하면은 데뷔 이후에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적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 41조 정도 돼. 거기다 부가가치 효과가 14조 그러니까 50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이러한 인적인 자산이 10년에 한 번 나올까요? 나는 드물다고 봅니다. 10년에.
예. 아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예. 자원이 꼭 머리를 빡빡하고 군대를 가는 것만이 청소년에게 희망을 준다. 그게 병역입니다. 아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예, 최정화 오히려, 박사님. 이게 이제 곧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BTS의 그 뭐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결국은 군대를 가게 되면 아주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보면 활동이 지속되면 거기에는 엄청난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위한 이익이지 이게 우리 국민을 위한 이익이냐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명훈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우승하고 광고를 많이 찍으니까 1억, 2억 여기저기 기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와요. 빅히트 쪽에서 뭐 기부했다는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사소한 것들에 대한 합의점도 없고 배려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수가 지금 현역 그 복무자원들이 굉장히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30개월 막 그랬잖아요. 지금 18개월이고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리고 가수가 1년 6개월 쉰다고 해가지고 음반 낼 때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뭐 비교가 좀 나이가 있지만 1년에 음반 한 번 낼까 말까 하고 또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도 3년 4년에 싱글 앨범 하나씩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절체절명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손흥민 같은 경우나 e스포츠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방탄소년단, 그리고 팬클럽, 아미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BTS가 전방에 가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탄소년단이 우리 이 한반도 위기 속에서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저희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퍼져나간다면 우리 한국이 얻게 되는 부수적인 이익은 지금 당장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그런 거에 못지않게 커진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좀 판을 까는 정도의 논의로 하고요. 제도적인 문제로 넘어가죠. 일단 제도를 짚고 나서 다시 이 쟁점으로 돌아와야 좀 제도에 맞게 합당하게 지금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인데요. 제가 김종대 전 의원님께 이거는 그래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국회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차례 이제 뭐 논의도 있었고 시도도 있었으나 이 제도 자체가 사실 제대로 된 개혁이 좀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병역 특례제는 네. 실로 복잡하다. 별하별 사유가 다 있습니다. 전문 요원이라 그래가지고 박사들 면제시켜주는 네. 제도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하고 스카이 대학들은 그 이공계 박사학위 수료만 해도 논문 안 써도 면제입니다. 무조건 면제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학사 때 학비 받지. 석사 때 학비 면제지. 박사까지 학비에다가 병역까지 면제받아요. 그리고 국내 몇 년 근무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냥 병역 먼저 가면 해외 나가도 돼요. 아무 기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체 복무 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게 전문 요원이고 산업 요원이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뭐 IT 일손이 모자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2, 3만 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3년 근무한 걸로 병역을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승선 예비역 있습니다. 배 타야 돼요. 선원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요즘 대다수가 일본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일본 배에 우리가 공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제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문화예술, 체육 분야입니다. 이것도 일관된 기준이 없어요. 순수 예술은 뭐 국회 콩쿠르 입상자입니다. 근데 그 콩쿠르가 권위 있는 그 대회냐 아니냐 이게 국회에서 맨날 논란이 돼요. 그래가지고 국회 병역 특례자가 증인으로도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예술은 미안하지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BTS 얘기가 나오니까 새로 넣어야 된다. 또 e스포츠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국방부에서 한 3년 전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연간 4, 5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병역 자원은 없지. 이래가지고 병역 특례를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옛날 전투경찰 없앴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국회 뭐 할 거 없이 각 부처 힘센 기관 다 들어가지고 산업요원 내놔라 뭐 예술 스포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국방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도 개선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맨날 논란만 되다가 제자리 걸음인데 이제 축소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전개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병역의 의무가 강제 노역의 의무로 변질되는 겁니다. 지금 UN ILO에서 우리한테 매년 서신 보내는 건 뭐냐 하면 산업체가 하는 거 강제 노동이거든요. 병역의 의무가 노역의 의무로 변질되고 특례제도라는 게 있어 이런 기상치나한 어떤 거 돌연변이들이 있어 놓으니까 청년들은 이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또 면제받는 방법을 또 커뮤니티에서 옮기고 이게 국민 개병제라고 하기에는 점점 제도는 나쁜 쪽으로 흘러왔다. 이제 감당을 못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원원. 저는 김 의원 방금 말씀하신 진짜 동의합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에 빠지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방금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 예술계, 체육계도 지금 허점들이 많아요. 과연 이게 국제적인 대회냐? 최근에 어느 대회는 우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회인데 국제 대회인데 4년 동안에 1, 2위가 전부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에 인도네시아 이제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상당히 그 야구 선수들이 뭐 병역 특례 시비가 특혜 많았죠. 아니냐 뭐 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 동의를 하면서도 다만 이제 아까 그 방탄소년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마 방탄소년단이 이룬 업적과 성과의 병역 제도를 도입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에 대한 기준은 훨씬 철저히 하되 그다음에 범위는 우리가 점점 높이 들어가야 돼. 이를테면 아까 게임 하지 않습니까? 게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공인된 대회에서 1등을 했다. 특혜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 우리가 문화예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라는 엄청난 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경제적 효과나 상업적 효과 얼마든지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차원에서 저런 인재는 우리가 활용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기준은 높이되 범위를 넓히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의외로 쉬워요. 예를 들면은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그래미라든지 빌보드, MTV라든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이렇게 세계적으로 명백하게 인정을 받는 공인된 그런 대회에 우리가 1등을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거 무서워서 그거 활용하기 두려워서 우리가 병역제 아예 그런 인재를 10년, 2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군대에다 넣는 건 너무 아쉽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낭비고 소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제가 또 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 계속 넓혀지는 방식으로 가게 됐던 게 콩쿠르도 그런 거 아니냐, 모두 그런 거 아니냐라면서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서 되게 높은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아까 이제 김종대 전 의원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또 평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감당 못하는 조건인데 그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이런 식의 어떤 각각의 요구들이 우리는 평가받아야 돼라고 하는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받는 공익적 기준이 될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지금 그 순수예술 같은 경우에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아마 특례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중예술계나 e스포츠계도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시상식이나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직권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병무청장에게?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러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외로 또 논란이 많아지지 않나요? 지금 현재 순수예술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예술계도 그렇게 뭐 그 리스트를 병무청장 혼자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해외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경우 그리고 또 이 팝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외 차트에서 뭐 50회 이상 1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른다거나 그리고 또 이번에 연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 대한민국 그 명예를 뭐 많이 높였다고 인정을 받아서 훈장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 기준이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해외 그런 유수의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거나 뭐 수십 회 여러 차트에서 1위를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 무슨 훈장 표창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숫자가 매우 적을 것이고 그리고 그 규정에 합당하는 대상 숫자가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국방부는 무한정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그건 국군이 융성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저축할 일이다. 그런데 저게 이게 한 번 만들면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네. 자, 지금 병역 특례는요. 공부 잘한다고 군대 안 가. 운동 잘한다고 군대 안 가. 노래 잘한다고 이건 앞으로 이제 노래 때문에 군대 안 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많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면 생계곤란자. 정말 이 군대 가면 네. 집안이 그냥 대책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병역 특례가 있냐?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신체 허약자도 군대를 가는 판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때 군대에서 자살이 문제가 되는데 전부 부적응자, 신체 허약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군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휘관들이 훈련을 못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울증 또 군대 적응 이거 하느라고 이게 군대 지휘관이 아니라 유치원 보모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제가 봤을 때 징병 대상자의 76% 정도가 넘어가면 군대가 위험해집니다. 현역으로 가면 지금 우리 90%예요. 그러면 10몇 프로에 되는 이 군대 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이 군대 자살자들과 이 사회 손실 이런 걸 우리 사회가 다 감당하면서 이 군대가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병역 특례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사로 저런 사로 지금 이제 가수 또 이 전자게임 이런 거 얘기하십시다만 그럼 골프 잘 치면 또 어떡할 거예요? 맨날 세계대 그때 가면 이런 얘기 또 나올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군대를 가서 이분들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사랑받은 만큼 사회에 되돌려주는 환원의 어떤 미덕을 보이면은 그래도 상실감이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거 군대에 입대시키는 이 징병제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하게 되면은 말은 못하지만 나는 대단한 스타가 아니라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군대에서 이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인가. 예. 이 문제를 좀 저는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자. 예, 지금 아까 이제 하재근 평론가님께서 또 최진 원장님도 그렇고 기준을 높이되 범위를 좀 넓혀서 사실은 일정 숫자만 그 예외적인 상황만 허용하면 아마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혹여 많이 넣으면 국군이 웅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신 건데 또 한번 들어보죠. 최창호 박사님. 뭐 국군이 용성하면 좋죠. 좋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 의원님하고 뭐 결이 다른 건 아니고 전문요원, 산업요원까지 넓히면 또 얘기가 너무 넓어지니까 예술, 문화, 체육 특기자로 한정해 볼 때 2016년부터 19년까지 자료를 보면 과연 몇 명이 그런 면제를 받았을까라고 해보면 4년 동안 예술 분야가 한 80여 명이고요. 저 체육 분야가 40명 정도라서 119명입니다. 120명이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30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은 거라서 뭐 물론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고 하는 거 저도 뭐 다 이해를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에요. 네. 큰 비중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파급력이라는 거죠.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만약에 지금 지금 7명의 우리가 지금 BTS가 군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미국하고 문화가 전혀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처한 입장은 또 정말 다른 거고. 예. 그랬을 때에 뭐 일부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반대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40%라도 있다면 이런 제도는 뭐 기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폐지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콩쿠르 같은 경우도 병무청장이 지정하지만 최근에 10개 정도가 지금 혜택을 없앴어요. 왜냐하면 유명하지도 않고 기준도 좀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애는데 체육이야 뭐 아시안 게임 우승 올림픽 금메달 이렇게 기준이 좀 명확하게 좀 돼 있죠. 그리고 WBC 4강 그런 건 사실은 변칙적인 거였고 박찬호 선수가 과연 미국을 갈 때 합법적으로 갔겠느냐라고 할 때 김윤환 의원이라는 분이 허주 김윤환 의원이 변칙적으로 도와줘서 미국을 갈 수 있었던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건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왜 병역 의무를 우리만 짊어져야 돼? 여기에 대한 반발 내지는 상대적인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예.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는 저스트 월드 빌리프 공정 세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회적 근간을 이루는 건데 이게 흔들리면 정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불신 그리고 분노, 배신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예. 퍼질 수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막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로 따지면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그것이 미치는 이제 파급력이 이제 훨씬 더 그렇죠. 크기 때문이다. 네. 공정에 대한 감각. 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반론 있으시면 한 번 더 드릴게요. 저는 그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많이 다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군 복무의 형태가 두 가지 아닙니까? 현역 복무가 있고 대체 복무가 있습니다. 대체 복무 제도는 이미 20년, 30년이 넘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여기서 이 대체 복무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넣느냐 마느냐 어느 게 옳은 거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제 방탄소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방탄소년단과 같은 이 정도 급과 성과를 올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를 본 게 긍정이 맞냐 부정적인 효과가 많냐라는 걸 논의하는 건데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고 보는 거죠. 왜냐 여러 번 말씀드린 일단 방탄소년단 같은 기준 문제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대회에서 병역 혜택 받은 사람 10년에 한 명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기준도 국내에서 무슨 음악회 10수번 해도 저는 병역 특혜든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빌보드 같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인데 이런 경우도 자타가 공인한 국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대회는 아까 말한 5개 이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등할 가능성이라는 것은 진짜 10년, 20년 만에 하나만 나올까 말까 한 인재인데 예.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런 인재를 왜 우리가 활용하고 얼마든지 더 청소년들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병역이라는 그 작은 효과를 위해서 이런 묶어둔다는 짧게 것은 그 최원장님 전체적으로 반론을- 득보다 실이 더 예, 많다는 일단은 거죠. 이제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시기 때문에 아니, 혹시나 아니, 다른 얘기가 짧게. 나오면 예. 예. 왜냐하면 왜 더 큰 파급력이 있냐면 예. 옛날에 유승준이도 군대 간다 하다가 안 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주는 거고 지금 7명 중에 지금 전부 다 군대를 가겠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사이버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2년간 또 유예가 됐고 졸업 후 2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또 안 가도 돼요. 그냥 29살까지 이게 안 가도 되는 시점에서 왜 본인들은 가겠다고 자꾸 하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이것을 면제를 해주려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저는 예. 이제 국민 정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군대를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것 때문에 군심이 흐려진다면 그런 제도는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한테 혜택을 준다. 국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데 이 사람은 스타라고 혜택을 받네. 그런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익의 프레임에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희소한 자는 우리나라에 나타났는데 이들이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생기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모든 수출 기업이 다 혜택을 이익을 받게 되고 예. 향후 해외에서 활동을 한국인 모두가 다 이익을 받게 되고 또 수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진흥되고 이거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국제 스타라는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배치하는 차원이다. 예.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국익 프레임으로 보자고 제가 호소를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짧게 일단 하나만, 짧게 여기까지만 하나만. 일단 듣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2부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이제 하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2부에서 곧바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프레임인데 그냥 뭔가 떡 하나 더 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프레임이 아니라 뭔가를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선뜻 동의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프레임이 갈린 걸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문제는 2부 시작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들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진 문자 캐스터.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암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업적으로 이제는 병역 특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떠나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아티스트라면 누구라도 병역 특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15님, 국가를 빛낸 가수나 운동선수들에게 군 면제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군 복무 기간에 이뤄낸 수입의 50%를 국가에 납부한다면 찬성합니다. 그 돈으로 사병복지에 사용한다면 말이죠. 서원열님, 병역의 의무를 제발 거래 대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699님, 예체능계 병역 특례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과 현재의 국위 선양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6716님,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병역 특례는 과거 개도국 당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됐지만 편법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은 특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에 병역 특례를 폐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군이 돼야 합니다. 윤금심님, 국익과 병역 의무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병역 특례는 손봐야 할 법입니다 해주셨고요. 3879님, 코로나 시국에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도 군대 갑니다. 헌법에 나온 대로 병역의 의무는 누구나 이행해야 합니다. 1661님, 인기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그들이 얻는 명예와 부만으로도 충분한 특혜를 입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일반 병사와 똑같이 복무를 하면 우리 군의 사기와 군사력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민정님, 올림픽, 월드컵, 클래식 콩쿠르 순위에 들면 병역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대중예술은 안 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감안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 없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선한 변화를 갈망하는 당신. 정답이 아니라 질문의 힘을 믿는 당신. 우리 KBS 열린 토론에서 만납시다. KBS 열린 토론, 사회심리학자 최철거 박사, 하재근 시사평론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마치면서 했던 논의를 바로 이제 가지고 올 텐데요. 아까 하재근 평론가님께서 이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자원의 효과적인 재배치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김종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재배치도 경우가 다릅니다. 이 군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렵고 통제받는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시에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어떤 고도의 어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군대라는 집단은 그걸 집단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른 예컨대 문화, 체육 또는 산업, 어떤 연구 기관들의 그 특례가 돼 있는 건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생명에 담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결국은 자기 경력 쌓기예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과도한 특혜를 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재배치를 해서 아까 많이 나온 용어 중에 국위선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정말 구태의연한 용어다. 그건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국가대표 감독이 외국팀 한번 이기면 대통령 전화 받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시청부터 광화문까지 카퍼레이도 하고 이러던 시절에 나오던 게 국위선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미 미들 파워, 중견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미 국위선양 할 만큼 했습니다. 다 직업입니다. 직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그 혜택을 얻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이라는 직업과 등가 교환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지금 헌법 체제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논리고 또 이런 어떤 미세한 균열이 이후에 이 병역의 어떤 그 수급 과정에서의 어떤 초래될 어떤 상당한 혼란이 저는 우려된다. 저는 다른 면에서는 다 진보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 정책이 뭐 수시 생기고 정시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기 학벌과 부가 대물림되는 이런 걸 불평등 사회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병역까지 치고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공동체 존립 근간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철저히 방어를 해놓고 해야지 이걸 재배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등가 교환이 됩니까? 저게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그럼 굳이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같은 병역 안에서 즉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것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능에 따른 그 병력적 재배치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아니 보세요? 그러면은 뭐 목사 남아든다고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디 저기 저기 절에다가 스님으로 배치합니까? 성격이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재배치하는 순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이 군인들의 어떤 직업 정신이라는 게 일단은 지켜져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반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역 특례제도가 악용 사례가 많았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위선양 옛날 고리타면 옛날 어떤 구호다라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자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인재를 극도로 활용하고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한번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이라든지 박찬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군대를 가서 머리가 가서 군대를 하는 것이 청년들의 꿈이실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세계 무대에 가서 막 뛰는 그 모습이 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는 어떤 그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판단의 문제라고 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이 다양하면 일단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거는 공동체 규범, 가치, 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균열이 되는 거는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돼야 될 원칙들이지 사람들이 누구는 이게 국가 이익이다. 누구는 아니다. 군대 가서 오히려 더 자긍심 높일 수 있다. 그건 생각의 자유고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드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시시때때 누가 스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병역 특례 제도가 휘청휘청거리는 이것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이 저는 위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점에 백지에서 재검토하는 건 저는 상당히 전형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검토해보자. 자, 그 검토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가보죠. 지금은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토의 내용 중에 하나로 나오니 아까 이제 그 최창호 박사님도 아마 잠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게 대부분 이제 젊은 인력들이고 젊은 나이가 지나면 사실은 그게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늘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견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입영 연기 자체를 좀 이렇게 길게 잡아주는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추진하는 법안하고 좀 유사한 견해를 주신 건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죠. 그렇죠. 이제 면제하고 그 활동 시한을 좀 더 연장해줘서 전성기를 좀 더 구가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의 막내 빼놓고 제일 큰 형이 진인가? 올해 12월 달 입대. 12월 달에 하지만 조금 더 사정을 고려해서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 법이 바뀌면은 뭐 한 2년 정도 또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니 그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저는 누차 얘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그 활동하는 것들이 개인 기획사의 그리고 개인과 기획사의 이익일 뿐이지 우리 사회의 이익은 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을 손흥민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 손흥민이는 국가대표로 수십 차례 활동했고 월드컵도 나갔고 아시안게임 우승을 해서 정해져 있던 기준에 충족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얘기였고 지금 BTS는 없는 것을 이들이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나올 그 후배들을 위해서도 만들자 배려를 해주자는 거잖아요. 결국 위인 설관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비교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활동 기간을
그 각 부분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분야가 필요하다 할 때 그걸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국민들도 합의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때 적용을 해야지 지금 막 활발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면제를 해준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들을 위해서 2년 더를 뭘 해준다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다르니까요. 우리 공동체.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니까 과거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주장했었는데 1단계는 뭐냐면 군대 입영식이 훨씬 전부터 해외 출국을 규제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한류 스타가 그때 26이었나 그런데 해외 스케줄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 출국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의적인 정책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1단계 이 입영식이 훨씬 전부터 출국 규제하는 거는 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 주장을 했었고 2단계가 바로 연기. 지금 너무 20대 때 군대를 보내면 수명을 그 군대 가는 순간 수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아이돌은 지금 국방부는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 뭐 기량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지만 사실 아이돌은 거의 한 30대 전후쯤에서 수명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들을 그 30대 훨씬 되기 전에 20대 때 군대에 보낼 필요가 있는가 연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기를 2단계라고 주장을 했고 3단계가 그 병역 특례 아예 근데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1단계는 당장 해야 되고 2단계도 빨리 해야 되고 3단계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2단계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으로 지금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기 문제는 이게 군대 안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연기는 2단계까지는 인정하는데 3단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3단계가 제가 이제 저는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 설득을 드리는 건데 아까 뭐 국위선양은 개도국의 가치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해외에는. 그런데 한류 스타들을 통해서 한국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우리 한류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그 부분은 아까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정도로 이게 매우 중요한 이익이고 국위선양이라는 게 옛날에 뭐 고리적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크게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몇몇 스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계속 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단계라고 얘기하신 입영 연기까지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이유는 국위선양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가치다라고 보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김종대 본부장. 네. 그 문제 하나만 보면은 저는 하평론가님 말씀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범위를 이 문제에 좁혀서 보면 당연히 뭐 국위선양 맞다. 국가 이익 있다. 우리가 사실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병역제도는 자체 생명의 논리로 굴러가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한두 가지 변수로 평가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 조금 다른 예 같지만은요. 대학생들 군복무하고 복학하잖아요.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됩니다. 고졸자?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면제받아야 될까요? 생업 현장에 가 있는 고졸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시켜줘서 사실상 생업에 보좌해주고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왜 대학생이냐? 학업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대중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병역제도에서 각종 예외적이고 면제 그 특례 이런 조항들 다 모아보면은 이게 사회 계층 질서에 그대로 들어맞는 완전히 금수저 흑수저가 분리되는 대표적인 부정의한 법입니다. 그러면 헌법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병역제도를 국민 개병제도로 천명한 이 가치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을 이제 설득하신다 그럽니다만은 원칙에 관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미세균열이 가해지면 이 균열은 언젠가 사회적 자본, 이 신뢰 자본의 이 소셜 캐피탈이 결국은 잠식되는 결과로 가져왔고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의 중요한 축입니다. 예. 근데 이게 단건으로 보면 지금 국위 선양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균열이 생긴 것들이 사회 계층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더 갔어요. 이익이 많고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짜여진 제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당신 잘 나가니까 당신한테 혜택 좀 이런 식으로 하면야 뭐 사회적 자본이 이렇게 뭐 와야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세계 20대 나이에 세계 뭐 해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역 제도 전반을 예. 얘기하신 건 예를 들면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뭐 대학원 간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몇만 명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병역 특례나 대체 복무를 받는 게 결과적으로 공부 잘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좀 더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목소리 좀 크고. 더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는 그것과 말씀이잖아요. 별개로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중문화하고 e스포츠계 해외에서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으면은 뭐 해외 차트에서 뭐 수십 회 내지는 100회 이상 1등을 하고 그런 식의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해악을 끼치고 그 뭐 사회적 자본을 와해시키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않거든요. 제가 다시 받아서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만 들으면 그러면 그렇게 대단히 예외적으로 국위 선양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특별한 성과를 빼고는 나머지 전환 복무나 대체 복무나 이런 것들은 싹 다 없애는 거는 맞다고 보시나요? 그런 얘기가 좀 다른 얘기. 아니요, 그거는 그- 다른 주제에서 왜냐하면 지금 논의가 돼야 얘기하신 되는. 게 예, 결국 예. 우리나라 지금 병역 특례 제도가 그렇게 빠져나올 예, 예. 공간이 많게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이나 대중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으나 그러면 그건 거기에만 한정하자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거죠. 아니요, 전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분야하고 e스포츠계도 병역 특례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방 전문가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제가 뭐 우리나라 병역 제도를 최진 원장님.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병역 의무를 반드시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 대의명분은 다 동일하죠. 마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취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워낙 정치인들의 병역 문제가 청문회 따라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됐고 예. 또 이런저런 제도를 허점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님께서.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 과거 해왔던 무슨 뭐 체육인들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병역 특례 제도 이 부분은 다시 이 시점에서 더 기준이라든 적용을 엄격히 해야 된다는 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손흥민 부분도 뭐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뭐 특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현재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제도가 지금 몇십 년째 이어져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 그렇다면 왜 순수 예술을 한 사람들은 바이올린하고 비올라하고 첼로 하는 사람들은 이 특례제를 인정해 주는데 대중 연설을 한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요즘 순수 예술하고 대중 예술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순수 예술보다 어찌 보면 대중 예술이 훨씬 더 파급력이라는 국제적인 효과가 더 넓은데 왜 순수 예술만 인정하고 대중 예술이 인정하지 않는 건지. 특히 대중 예술에 선봉이 서 있는 BTS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외를 하는 건지 이 그러면 부분 오늘 논의하는 거 방금 최진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말씀은 현재 전반적인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필요한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예술 채용 예원 한 150명 정도 되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히거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뭐 체육 문화 예술인 기준도 상당히 엄격히 저는 기준을 재발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시대의 흐름상 대중예술이 대중을 주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대중예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봉을 하고 있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을 딱 제외하냐는 게 우리 엄청난 효과도 많은데 왜 대중예술은 빼내서 제외를 하냐는 얘기죠. 예, 최창호 박사님. BTS 팬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BTS는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빌보드 핫 100개 오른 것도 다이너마이트도 영어로 다 가사가 돼 있는 거고 네. 결국 미국 문화 정서에 맞게끔 이게 접근을 물론 그동안의 활동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맞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위원들인 DJ들이 자꾸 그 노래를 더 틀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산점이 돼서 라디오에서요? 1위까지, 예. 라디오에서 그게 1위까지 올라가는데 라디오 DJ가 다 청렴한 사람들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공략을 해서 더 좀 해달라고 하면 또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아까 뭐 해외 활동할 수 있게 그런 건 많이 배려가 됐어요. 1년에 6개월 이상 예. 저기 뭐 여권이 안 나오고 비자가 안 나오게 했지만 10개월로 다 늘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는데 두 번째에서 연장해 주는 거에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금 김호중이는 군대 가야 돼요. 다음 주에 그죠? 군대 가야 되는데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의 이 상황에서 트롯을 통해서 아무튼 클래식도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국민의 정서를 달래준 사람은 군대에 가야 되고 해외에서 돈 벌면서 자기네 상장을 준비하면서 있는 BTS는 이걸 입영을 연기해주고 면제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BTS가 해야만 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 부분이 합의가 돼줘야 돼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아까 뭐 문자에도 왔지만은 그 수익의 뭐 50%는 군 발전을 위해서 뭐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 예.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예전에 생각을 하태경 해요. 의원이 그 비슷한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연기가 돼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왔고 할 것이냐를 고려를 했을 때 연장을 해줘야지. 뜨겁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건 진짜 꼭 좋다고 드릴 말씀은 해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거 뭐 무슨 기부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경제적인 부수적인 부가가치는 얼마나 크게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지 뭐 잠바 몇 개 주고 뭐 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자 아까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밀폐된 조그마한 공간에서 10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미안합니다. 특정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공신력 있나요? 아니면 3일 만에 1억 명이 보고 2주 만에 말이죠. 3억 명이 뷰를 보는 게 어느 게 더 효과입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뭡니까? 대중문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중문화 시대라고 하면서 대중문화에는 소홀히 하고 더구나 K-팝 대중문화의 최고의 본산이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K-팝의 예. 선봉장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기존 제도가 대중예술인에게는 뭔가 좀 불이익이 작동한다는 부분을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양쪽에서도 다. 다만 기존의 제도가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이나 아니면 박사님 같은 경우도 기존 제도가 지금 계속해서 빈 구멍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도록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를 좀 하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신지를 결국은 정리하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종대 의원님부터 말씀 들어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주관적인 심성에 달린 것이고 하나의 문화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를 갖다가 서열화하고 등급을 매겨서 극소수를 병역을 면제시켜주자면 그 업계 자체에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비리 무릎 연골 수술하고 가짜 꾀병 부리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병무청에서는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특별 관리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병역의 군정의 문란을 막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극소수가 면제된다고 하는 것이 국위선양 이름이라서 합리화된다고 하지만은 대다수 스포츠 선수들은 여전히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병역법의 근본 취지는 사회 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스포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병역 면탈을 막는 가혹한 조치로 대부분 설계가 돼 있는데 유독 극소수에 대해서 특례를 갖다가 떡하니 하게 되면은 이건 당사자들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종사하는 전문직 전체가 다 예. 문제가 되고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더 병역 비리 이런 것들 더 만연해질 거고 또 서로 국제 대회 나가려는 선수 선발에도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아름답게 이게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승적으로 우리가 정의롭게 이제는 조정할 때가 됐다는 것은 그건 어떤 그동안에 사랑받는 사람이 더 사랑받게 만드는 병역 특례를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이제는 폐지를 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군 내에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국군 체육부대라든가
아니면 국군예술단이라든가 그렇게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군복을 입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또 다 없앴다고. 국군체육부대도 이제 예. 뭐 간당 목숨이 간당간당하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없애내니까 기회를 주고 싶다면은 일단은 군대 가서 거기서 뭔가 좀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싹 정리해 버리는 게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예. 저는 그걸 주장. 그럼 입영 연기까지는 고려하시고 그거는 뭐 고려할 수 있죠. 예. 대신 병역 특례 제도는 폐지하고 군대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군인 넓히자. 신분으로 저 콩쿠르도 나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병역 특례 제도 면제 기준 훨씬 더 엄격하게 한다. 그 다음에 현재 그 병 혜택을 받고 있는 숫자도 극히 최소화한다. 이런 점에서 거의 동의하죠. 다만 그 적용 범위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대중예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군대 안에서 해결한다라는 건데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현재 요즘 군대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 한사코 우리 젊은이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군대 가면 옛날에 좀 시쳇말로 썩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군대 가면 자기 역량이 줄어들거나 멈춰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군대 가면 자기 능력을 펼 수가 있나요? 솔직히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큰 틀에서 동의하다 우리 강론적인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조율하자. 그런 점에서 대중문화도 이제는 포함시킬 때가 왔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줄이되 약간 그 부분은 확장하다. 예, 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최창호 박사님. 이제 병역 뭐 우리가 법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을 때 자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뭐 일반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듯이 우리 사회 기준도 자꾸 특례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 저는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것을 저도 김 의원님하고 동의를 하고 연장하는 것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입영 연기는. 그렇죠. 예. 입영 연기는 왜냐하면 분야별로 해서 과연 나이대가 언제가 제일 전성기인 것이고 했을 때 대중문화인들이 과연 20대 후반이 전성기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을 해보고 합의가 된 다음에 그럴 만한 그 선정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는 걸로 최대한 늦추지만 2년, 4년 정도 더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사실 손흥민 선수나 이게 대체위원들이 3주, 4주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갖고 544시간 사회복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다가 기여를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예. 거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연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합의와 공감을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 과연 BTS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연예계의 그 원로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연예인협회에서 주최할 때 최 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1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제가 우리나라 병역특례제도 의 전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분야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어떤 분야 어떤 정책이든지 빈 곳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개혁의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랑 지금 이야기하는 대중예술인 e스포츠 이 분야의 병역특례랑 연동시킬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 제도는 그것과 별개로 그거는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 대중예술인들이라든가 e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스타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국익을 극대화할 길인가. 그거는 그것대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군대 보내서 군복 입고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한국의 군인이다. 이러면 이거는 그 사람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민간인인 신분으로 활동을 해야만 소프트 파워가 예. 극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외려 이제 기초 분야, 기초 의료 분야, 그다음에 의학 분야, 기초 과학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으셨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최진 연구원장님, 하재근 시사평론가님,
그리고 최청호 박사님, 그리고 김종대 본부장님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